예, 총재님 그리고 하는 직원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와 보니까 한국은행의 그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는 것 같아요. 아주 환해졌고 또 공통 그 시설 부분은 굉장히 넓어져서 아주 좋습니다. 제가 통화신용정책 그 수립할 때에 물론 뒤에 이제 우리 그 금통위원님들 전부 다 배석을 하셨습니다만 금리 결정할 때 어떤 요소에 의해서 금리를 결정하는지 제가 그 관련 자료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요인과 또 금리를 인하해야 될 요인들 이렇게 상반된 요인들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 필립스 곡선이라고 아시죠? 네. 그 실업률과 또 그 물가 상승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곡선인데 이게 보니까 그 코로나19 이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런 근데 맞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필립스 곡선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필립스 커브가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율과 또 실업률 간의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금융통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물가 상승률은 2%로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필립스 커브가 곡선이 존재한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논의하고 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점으로 핀포인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지금 물가가 목표치 2%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필립스 커브가 거의 옆으로 누웠다 그러면 물가를 내릴 때 그 코스트가 얼마가 될지 계산하는 그 양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수단은 한 개인데 어떻게 두 가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필립스 커브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면은 그 중에 한 점을 지정을 해서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한 점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어느 게 가장 바람직한 지점인지에 대해서는 뭐 연구도 하고 또 실제로 이론적인 거나 아니면은 임피리컬 스터디를 통해서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0월 19일 날 이제 3.5%로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미국과의 그 차이가 2% 포인트나 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도 하고 또 금리 자체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의 안정, 그러니까 고용, 실업률과의 관계에서 실업률이 앞으로 몇 % 정도 되어야 우리 경제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실업률 자료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장기 수준 평균 수준에서 거의 그 저희가 지금 3%쯤 밑으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지금 걱정은 좀 덜한 편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실업률보다 그 노동의 질, 저희들이 실업률이 줄어들어간 이유가 여성 노동자든지 장기 노동자들, 노년 노동자층 진입이 많아서요. 저희는 오히려 질에다 그 관심을 두고 있고 반면에 지금 미국과의 그 기준금리 격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하고 외환 출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여쭤보느냐면은 제가 한은법 제1조를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한은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한국은행의 목적 규정에다가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을 열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은은 단순히 물가 안정만 위한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고용 안정도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학자들이나 또는 한은에서 아니 수단은 한 개인데 어떻게 목적을 두 개 두고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필립스 커브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면은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필립스 커브를 통한 그런 생각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지금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희석시키면 나머지를 할 때 얻는 장점이 뭔지 그리고 이것이 길의 인플레이션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한은법 제1조의 목적 규정에 고용 안정을 넣는 게 괜찮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지금 논쟁이 많은 아니, 주제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한은 총재님 좀 전에 제가 필립스 커브도 이야기 드렸고 다른 나라에도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의견을.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기준을 봤을 때는 넣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상황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 어떤 것을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합니까? 기본적으로 간접적이라도 그 경기를 집어넣는 중앙은행은 미국 연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메이저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통계 중에 그 노동소득 분배율 있죠. 네. 지금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한국은행의 작년 2022년 3월 18일 날 노동소득 분배율 지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2022년 6월 달에 노동소득 분배율 지표를 개발해서 새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이후에 6월 달에 이걸 갑자기 번복을 해요. 그 노동소득 분배율 잠깐만 한번 봐주시죠. 지금 현재 본래의 의미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보조지표 2개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보조지표 중에서 두 번째 지표는 잘 알다시피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정도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거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쓰는 수정 소득 그 노동소득 분배율 산식하고 비슷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번복하는 이유가 뭔지 하고 그때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겠다고 하고 당분간은 발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통계를 왜 그 시기에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 저희들이 발표했던 그 소득 분배율에서 달리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견해가 굉장히 나와서 저희가 세미나가 나오고. 근데 세미나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번복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자 간에 합의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러다 학자 간에 합의가 안 되고 관련되는 노동소득 수정된 노동소득 분배율 아니죠. 보조지표로 나타냈던 그 두 개가 GDP를 어떻게 볼 것인가. 특히 아까 어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혼합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3개월 난간하고 그렇게 했다가 번복한 거는 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의심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노동소득 분배율 관련돼서 국제적 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제적 합의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본래의 지금 수정된 노동소득 분배율 그거는 이제 다른 분이 다른 분이 주장을 했던 건데 그 속에는 GDP의 감가상각을 어떻게 할 거냐, 혼합소득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에 따라서 숫자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한국은행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쟁을 거쳐서 저희들이 직접 보조지표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혼합소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각자 만드는 것이 이런 논쟁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의사를 이렇게 변경하고 결과를 그런 쪽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노동소득 분배율도 이름을 바꿨죠. 예. 피용자 보수 비율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렇게 피용자 보수 비율로 이름을 바꿨다는 그 자체도 물론 그거를 피용자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혼합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지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보조 지표를 발표를 할 때에 이미 그거에 따라서 저는 어느 정도 숫자를 예상을 했든지 아니면은 잠정적으로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 말씀하신 이 노동소득 분배율 관련돼서는 저는 한국은행이 어떤 형태든지 해명을 하든지 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태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표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 부분은 사실 노동소득 분배율 관련된 사항은 지난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관련되는 사항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지표입니다. 그런데 오비 일학격으로 작년 3월 18일 날 노동소득 분배율 지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지금 잘 보십시오. 3개월 뒤인 6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고 이미 3개월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이에 바뀌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국은행법 3조에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아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데 발표를 안 했느냐? 표 한번 보시죠. 다음 표 한번 넘겨보세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 좀 전에 김태님도 PPT를 띄웠고 그 다음 표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자, 한국은행이 추진했던 새로운 노동소득 분배율의 보조지표입니다. 그 보조지표의 특히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 두 번째의 분모가 뭡니까? GDP입니다. GDP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거를 이제까지 2015년도에 한국은행은 감가상각을 제외한 것이 NNP가 GDP가 아니고 그죠? 그때는 GNP를 했겠죠, 그죠? GNP를 했으니까 NNP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은 감가상각의 전체 비율을 따져보면은 과거에는 한 5 내지 6%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는 감가상각의 비율이 20%가 넘어요. 그러면 분모가 커지면은 당연히 전체 그 지표가 줄어듭니다. 자, 다음 표 한번 보시죠. 자, 이게 홍장표 수석이 말씀을 하셨던 그것과 수정 노동소득 분배율과 위에 거는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를 하고 있는 노동소득 분배율입니다. 마라의 피용자 보수 비율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당연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총재님 말씀하셨던 거는 저는 총재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이미 2022년 3월 18일 날 세미나를 할 때 그렇게 돼갖고 제 생각으로는 시산표를 다 만들었을 거예요. 왜? 6월 달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은법 제4조 이한, 3조 이한, 물론 여기에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며 근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된다. 저는 이 부분은 한국은행이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를 한은의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거를 모르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되는 사항은 그 담당자를 저는 나중에 종합감사 때에 저는 누가 했든지 제가 불러낼 겁니다. 불러내서 그 관련되는 사항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 저거는 사실은 저렇게 특히 이제 그냥 이름만 바꿨어요. 피용자 보수 비율이라고. 아까도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때에 이 관련된 노동소득 분배율 관련되는 사항은 분자가 어떻게 되고 분모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보조지표 저거는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통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도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네. 저렇게 했던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주성과 독립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 왜 저 내년에 합니까? 이미 그 숫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계산이 어려운 거예요. 왜? 계산 다 나왔는데 그냥 모델을 넣어갖고 이 과거 수치로 백업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됐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 예. 네. 관련되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의도를 했으며 그때 단순히 피용자 보수 민주화를 했을 때에 그때도 이렇게 했어요. 그때 말할 때에 아주 최적의 적기라고 표현을 해요. 적기라는 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 계신 우리 한은의 연구 능력으로 봐서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하게 다 검토하고 다 했을 그런 사항인데도 그때는 적기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적기는 뭐고? 석 달이 지난 2022년 6월 18일 날의 사항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통계청의 통계 왜곡에 관련된 통계 조작에 관련된 그런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한은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겠다는 그런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한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걱정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통계청이나 부동산원의 문제하고는 저희가 다른 것은 통계청이나 부동산원의 경우에는 발표 시기를 앞으로 당겼거나 거기서 만드는 자료를 바꾸는 거고요. 예. 성재님이 여기에 대해 갖고 네. 그 이렇게 뭐 방문을 한다든지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있는 그대로를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했고 이런 걸 국민들한테 여기 계시는 통계 전문가들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를 확인하고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오원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저도 질의를 했고 또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앞으로도 이렇게 돼서도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행이 제가 좀 강하게 하면은 비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단순히 명칭을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요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감사하기 전에 오늘이 월요일입니다만 내일 모레까지 수요일까지 이제까지 관련되는 어떻게 무슨 문제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게 굉장히 지금 이야기지만 사실 이거는 통계 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치권 또는 필요에 의해서 통계를 한국은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단순히 이 명칭을 노동소득 분배율에서 피용자 보수 그 관계로 해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지에 대해서 자료를 예. 제출해 주신 거예요. 예. 예.